야, 이 계집이 너 죽고 싶어? 칼을 든 거대한 남성이 작은 체구의 여경을 향해 달려듭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으악! 그 남성이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칼은 이미 그녀의 손에 있었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여러분도 지금 같은 생각이시죠? 도대체 키 162cm의 작은 여경이 어떻게 세 명의 조폭을 단숨에 제압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상식이 완전히 뒤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해병수색대 출신 인간병기의 은밀한 정체가 드러나는 충격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짜릿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반응도 실시간으로 들려주세요. 그런데 이 여경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치명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비밀이 밝혀지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서울 땡땡경찰서 오후 6시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동료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민정아, 오늘도 수고했어. 내일 보자. 네, 선배님도 조심히 들어가세요. 김민정 29세, 경찰 경력 1년차의 신참 여경입니다. 키 162cm, 몸무게 52kg, 누가 봐도 평범한 여성이죠. 하지만 그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작은 몸 안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을 말이에요. 민정은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봤습니다. 해병수색대 시절의 사진이었죠. 위장복을 입고 얼굴에는 검은 위장 크림을 바른 그녀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때가 벌써 5년 전이네. 민정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녀의 과거. 바로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 해병수색대 출신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인간병기 제조공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죠. 그곳에서 3년간 지옥 같은 훈련을 받은 민정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무기였습니다. 근접 전투술, 무기술, 암살술, 생존술,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격투 기술의 마스터였죠. 그런데 왜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숨기고 있었을까요? 민정아, 너는 정말 신기해. 이렇게 작은 몸으로 어떻게 경찰 시험을 통과했지? 박상훈 경사가 민정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은근한 무시가 섞여 있었어요. 현장 나갈 때는 조심해. 여자가 혼자 다니기에는 세상이 너무 험해. 그러게요. 민정이는 사무실에서 서류 정리나 하는 게 어때요? 다른 동료들도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민정은 그저 씁쓸하게 웃을 뿐이었어요. 사실 민정은 충분히 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에서 배운 기술로 이 사무실에 있는 모든 남성을 동시에 상대해도 이길 자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왜일까요? 그 이유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민정이 처음 경찰서에 출근한 날이었어요.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던 중 한 선배가 물었습니다. 민정아, 전에 뭐 했어? 대학은 어디 나왔고? 그때 민정은 실수를 했습니다. 저는 해병대 출신입니다. 순간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시선이 민정에게 집중되었죠. 우와, 해병대? 진짜? 우와, 그럼 진짜 세겠네요. 조심해야겠는데? 하하. 그 순간부터 민정은 더 이상 평범한 동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그것은 민정이 원하는 바가 아니었어요. 민정은 그냥 평범한 경찰관으로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특별한 과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실력과 노력으로 말이에요. 그래서 며칠 후 민정은 모든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거짓말했어요. 해병대 출신이 아니라 그냥 대학 졸업생이에요. 잠깐 여기서 궁금하지 않으세요? 민정이 정말로 자신의 과거를 완전히 숨길 수 있었을까요? 6개월이 지나고 동료들은 그녀를 평범한 신참으로 대했죠. 하지만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민정아, 이거 무거우니까 우리가 들게. 너는 뒤에 있어.
위험할 수 있거든. 여자는 역시 사무직이 맞는 것 같아.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정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자신이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참아야 했거든요. 특히 힘든 건 현장 출동 때였어요. 동료들은 항상 민정을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어느 날 술에 취한 남성이 편의점에서 난동을 부린다는 신고가 들어왔어요. 민정도 함께 출동했지만 민정아 너는 차에 있어. 우리가 처리할게. 선배들은 민정을 차에 남겨두고 들어갔습니다. 민정은 차 안에서 답답한 마음을 달래며 생각했어요. 내가 들어가면 30초 만에 해결할 수 있는데.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편의점에서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정은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했어요. 술 취한 남성이 병을 들고 선배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들어가서 그 남성을 제압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자신의 정체가 드러날 수도 있었거든요. 결국 선배들이 상황을 해결했지만 그 과정에서 한 명이 다쳤어요. 그날 밤 민정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도왔다면 아무도 다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민정은 갈등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숨기는 것과 동료들을 보호하는 것, 그 사이에서 말이에요.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까지는 2023년 7월 15일 토요일 밤 11시 30분 민정은 야간 순찰을 나왔습니다. 원래는 동료와 함께 나가야 했는데 갑작스러운 인원 부족으로 혼자 나가게 되었어요. 조심해서 다녀와 민정아. 혹시 이상한 일 있으면 바로 연락해. 김수석의 당부를 뒤로하고 민정은 순찰차에 올랐습니다. 강남역 일대는 주말밤이라 사람들로 붐볐어요. 젊은 남녀들이 술집으로 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민정은 천천히 순찰차를 몰며 주변을 살펴봤습니다. 평온한 밤이었고 특별한 일은 없을 것 같았죠. 그런데 골목길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그냥 보내주세요. 저 정말 집에 가야 해요.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민정은 즉시 순찰차를 세우고 소리가 난 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둑한 골목 안쪽에서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3명의 건장한 남성이 한 여성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20대 중반으로 보였고 술에 취해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들어 보였어요. 남성들은 모두 덩치가 크고 문신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가장 앞에 선 남성은 키가 190cm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예쁜 아가씨? 우리랑 좀 더 놀자. 재미있을 거야. 싫어요. 제발 보내주세요. 저 진짜 집에 가야 해요. 우리 집으로 가면 되잖아. 하하. 민정은 바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경찰입니다. 무슨 일이세요? 세 남성의 시선이 일제히 민정에게 향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는 순간 민정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민정의 예상과 달랐습니다. 경찰? 근데 여자네?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민정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웃음을 터뜨렸어요. 하하, 이런 꼬마가 경찰이라고? 장난하나? 그것이 그들의 첫 번째 실수였습니다. 우리끼리 대화 중이니까 여경님은 가던 길 가시죠. 두 번째 남성이 민정을 쫓아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정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죄송하지만 저분이 원하지 않는 것 같은데요. 지금 즉시 해산해 주세요. 민정의 단호한 목소리에 새 남성의 분위기가 변했습니다. 뭐? 이 좁쌀만한 게 우리한테 명령해?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민정 앞으로 성큼 다가왔어요. 그의 덩치는 민정의 거의 2배였습니다. 꼬마야, 우리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그는 자신의 팔뚝에 새겨진 문신을 보여줬어요. 우리는 용산파야. 들어봤지? 이 근처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들은 조직폭력배였습니다. 조직폭력배든 뭐든 법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해산하세요. 인연이 진짜 곱게 말을 안 듣네. 세 번째 남성이 주먹을 쥐며 민정에게 다가왔습니다.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술에 취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어요. 안 돼요. 그냥 가요. 위험해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가장 덩치가 큰 남성이 민정의 어깨를 거칠게 밀었거든요. 여경날이 네가 뭔데 우리 일에 끼어들어? 꺼지라고. 그 순간 민정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평소의 온화한 표정은 온데간데없고 차가운 살기가 감돌았어요. 민정이 자신을 밀어낸 손을 잡았는데 으악! 빠른 관절기에 그 남성의 손목이 꺾였어요. 그는 고통스러워하며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야? 이게 뭐야? 나머지 두 명이 당황하는 사이 민정은 이미 다음 동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해병대 수색대에서 배운 CQC 근접 전투술이 그녀의 몸에 완전히 배어 있었거든요. 이년 뭐야? 완전 이상한데? 두 번째 남성이 화가 나서 민정에게 주먹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민정에게는 그 주먹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어요. 몸을 살짝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팔을 잡고 어깨 던지기를 했습니다. 우와! 두 번째 남성도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뭐야 인연? 대체 뭐야? 세 번째 남성이 뒤에서 민정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민정은 이미 그것까지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뒤돌아서면서 팔꿈치로 그의 명치를 정확히 가격했어요. 헉! 숨이 안 쉬어져. 세 번째 남성도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전체 과정이 채 20초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때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지금 숨을 참고 계시는 건 아니죠? 댓글로 지금 기분을 알려주세요. 바닥에 쓰러진 첫 번째 남성이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칼이 있었습니다. 인연 때문에 완전히 망신당했어. 죽여버린다. 그는 분노에 찬 얼굴로 칼을 들고 민정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민정의 머릿속에 해병대 교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적이 무기를 들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침착함이다. 공포는 판단력을 흐리게 한다. 민정은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분하게 그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칼의 각도, 그의 움직임, 발의 위치까지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보였습니다. 해병 수색대에서는 무장한 적을 상대하는 훈련을 수없이 받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칼을 든 상대는 오히려 예측하기 쉬운 편이었어요. 칼을 든 남성이 민정에게 달려오는 순간 민정은 반걸음 옆으로 피하면서 그의 손목을 정확히 잡았습니다. 동시에 무릎으로 그의 팔꿈치 관절을 강타했어요. 으악!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남성은 고통에 몸부림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민정은 즉시 떨어진 칼을 발로 멀리 차내고 쓰러진 남성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의식은 있지만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어요. 움직이지 마세요. 더 다칠 수 있어요. 민정의 차가운 목소리에 남성은 더 이상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술에 취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는 대체 누구세요? 어떻게 이런 일이? 민정은 여성에게 다가가 안심시켰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정말 안전해요. 다시는 이런 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여성은 민정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정말 고마워요. 만약 언니가 안 왔다면 저는 정말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정은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어요. 울지 마세요. 용기 내서 도움을 요청한 당신도 대단해요. 민정은 무전기를 들고 상황을 보고했습니다. 상황실 여기는 땡땡서 김민정 경사입니다. 강남역 3번 출구 뒷골목에서 용의자 3명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성추행 미수, 공무집행방해, 흉기 소지 및 공무원 폭행 등의 혐의입니다. 그리고 빨리 구급차와 지원팀 출동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분 내로 도착 예정입니다. 민정은 쓰러진 3명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심각한 부상은 없었지만
첫 번째 남성의 팔은 골절상을 입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많이 아프면 말씀하세요. 구급차가 곧 올 거예요. 민정의 말에 남성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기가 죽어 있었어요. 그때 피해 여성이 민정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언니, 혹시 이름이 뭐예요? 나중에 꼭 보답하고 싶어요. 김민정이에요. 하지만 보답은 괜찮아요. 이게 제 일이니까요. 민정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 덕분에 몹쓸 짓을 당하지 않았어요. 여성은 민정의 손을 두 손으로 꽉 잡고 말했어요. 언니를 보니까 여자도 정말 강할 수 있구나 싶어요. 저도 언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민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강함이란 건 힘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죠. 5분 후 경찰서에서 지원팀이 도착했습니다. 박상훈 경사와 다른 동료들이 순찰차에서 내렸어요. 현장을 본 그들의 표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민정아, 이게 정말 네가 한 거야? 박상훈 경사가 놀란 눈으로 물었습니다. 3명을 혼자서, 그것도 칼까지 든 놈들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 동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며 민정을 바라만 봤어요. 민정은 간단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명이 저 여성분을 괴롭히고 있어서 제지했는데 공격적으로 나와서 제압했습니다. 제압이라고? 이게 제압이야? 한 동료가 쓰러진 남성들을 보며 혀를 찼어요. 완전히 전문가 수준인데? 하지만 민정은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어요. 위급한 상황이라 무아지경이었던 것 같아요. 곧이어 구급차도 도착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쓰러진 남성들을 확인하더니 놀라워했어요. 이거 정말 정교한 제압이네요. 급소만 정확히 노려서 최소한의 부상으로. 이거 전문 훈련받은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구급대원 말에 동료들의 시선이 다시 민정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민정은 당황스러웠지만 태연한 척했어요.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상훈 경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한편 피해 여성은 구급차에서 간단한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민정이 다가가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언니, 정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요? 네, 뭐든지요. 언니는 혹시 보통 사람이 아니죠? 저런 기술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서요.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요? 하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누구나 정말 소중한 사람을 지켜야 할 때는 평소보다 강해지고 저도 그런 마음이었을 뿐이에요. 여성은 민정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마음, 저도 가지고 싶어요. 언니처럼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 말이에요. 용의자들이 연행되고 피해자가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간 후에도 동료들의 궁금증은 계속되었습니다. 민정아, 솔직히 말해봐. 너 무슨 운동했니? 아니면 무술고수야? 어떻게 저렇게 정확하게 급소를 노릴 수 있어? 하지만 민정은 끝까지 자신의 비밀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민정은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봤어요. 평범한 얼굴, 작은 체구,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력한 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민정은 혼잣말을 했습니다. 오늘 일로 동료들이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누군가를 구했으니까요. 잠깐 민정이 과연 계속 자신의 정체를 숨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오늘 일이 그녀의 인생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다음 날 월요일 땡땡 경찰서는 완전히 들썩였습니다. 저 조그만한 여자애가 혼자서 조폭 3명을 제압했다고? 그것도 칼까지 든 놈들을? 도대체 어떻게? 소문은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평소 민정을 무시하던 동료들도 이제는 다른 시선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민정아, 너 혹시 합기도 했어? 아니면 특별한 훈련 같은 게 있나? 동료들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민정은 여전히 애매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위급한 상황이라 무아지경이었어요.
하지만 박상훈 경사는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민정아, 좀 솔직히 말해봐. 너 뭔가 숨기는 거 있지? 민정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걸까요? 그때 경찰서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젯밤 구해준 여성으로부터였어요. 혹시 김민정 경사님 계세요? 제가 어제 도움받은 사람인데. 민정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언니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어요. 그런데 언니께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뭔가요? 언니는 진짜 특별한 사람인데 그런 언니가 자신을 숨기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워요. 언니같이 강하고 용감한 사람이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정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민정은 동료들을 바라봤어요. 모두가 그녀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어요. 사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해병대 수색대 출신입니다. 뭐? 진짜? 수색대라고? 동료들이 놀라는 반응을 보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무시하는 시선이 아니라 존경하는 시선이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박상훈 경사가 물었습니다. 특별한 과거 때문이 아니라 현재의 제 모습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제 과거와 현재 모두가 시민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거요. 그날부터 민정은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도 않았어요. 대신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함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몇 주 후 민정에게는 새로운 별명이 생겼습니다. 강남의 해병녀였어요. 하지만 민정이 가장 기뻤던 건 피해자로부터 온 편지였습니다. 민정 언니, 저도 언니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언니는 제 인생의 영웅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진정한 강함은 힘을 숨기는 게 아니라 올바른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로는 자신이 가진 특별함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도 필요하죠. 민정처럼 겸손하면서도 용감한 사람.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지 않으면서도 정말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면 어떨까요? 그리고 절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교훈도 있죠. 작고 약해 보이는 사람도 엄청난 용기와 능력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5개월 후 민정은 땡땡 경찰서의 에이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낮추고 동료들을 아끼는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새로운 여자 후배가 민정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저도 선배님처럼 강해질 수 있을까요? 민정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강함이란 건 근육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런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어. 그리고 1년 후 민정의 이야기는 전국 경찰서에 전해졌습니다. 많은 여경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게 되었어요. 민정 선배처럼 되고 싶어요. 저도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경찰이 되고 싶어요. 하지만 민정이 가장 뿌듯해하는 건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안심하는 표정이었어요. 경찰관님이 계시니까 든든해요. 우리 동네에 민정 경사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민정은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물어봤어요. 왜 해병대를 그만두고 경찰이 됐어요? 특수부대가 더 멋있지 않나요? 그때마다 민정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특수부대에서는 나라를 지켰다면 이제는 시민 한 명 한 명을 지키고 싶어요. 더 가까이에서, 더 직접적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정이 후배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무기는 총이나 수갑이 아니야. 바로 시민을 사랑하는 마음이지. 그 마음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이에요.
크기나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의감과 용기, 그리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진짜 강함인 거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용기와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만의 용기 있었던 순간도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어요. 위기 상황에서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용기가 있나요? 당신 주변에도 민정 같은 숨겨진 영웅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지금까지 해병대 수색대 출신 여경, 김민정의 놀라운 이야기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어떤 감동적이고 통쾌한 실화로 찾아뵐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볼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무대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바로 옆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게는 영웅이 될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또 만나요.